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구조방정식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뭐 구조방정식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제가 이제 드리는 그 구조방정식의 프로그램은 그 AMOS, 뭐 아모스, 에이모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아모스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회과학의 행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학적 설명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가장 관심이 높고 중요한 것은 사회 현상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 혹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결과 변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들 이외에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과관계의 우리가 성립 조건을 이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동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변해도 결과에 변화가 없거나 원인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독립적으로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동 변화예요. 같이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는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영향을 받는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제가 힘들어지죠. 경제 불황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면 당연히 물가 상승이 경제 불황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막 시금치도 엄청나게 오르고, 뭐, 마트 가기가 겁이 납니다. 자,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되는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허위적 관계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 변수의 변화는 원인 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야 하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 조건을 좀 갖춰야 된다. 그래서 무턱대고 막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인과관계의 그런 관계 조건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연구 모형을 수립해야 된다. 자, 인과관계를 우리가 규명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귀 분석을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이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한 개 혹은 뭐 여러 개, 그리고 종속 변수는 단 하나의 관계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 다중의 어떤 인과관계를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이거나 막 매개 변수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동시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중회귀 분석은.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는 여러 개의 독립 변수와 그다음에 원인 변수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개의 종속 변수로 구성된 다수의 연계된 회귀 방정식을 풀어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그 정도에 대한 경로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방정식은 경로 분석 모형과 그다음 구조방정식 모형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이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인데요. 뭐 지금 보여지시는 이 그림은 좀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 논문을 보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Structural Equation 모델을 해갖고 줄여서 SEM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것은 변수 간의 직접적 관계만을 파악하는 회귀 분석을 확장해서 구조적 영향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모형을 우리가 다중 회귀나 단순 회귀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번 해야 돼요. 분석을. 또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또 회귀 분석해야 돼요. 또 지각된 가치를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매개 효과까지, 지각된 가치의 매개 효과까지 검정한다면 이 총 4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단순 회귀 분석은. 그래서 분석의 번거로움도 있지만 모형의 변수가 동시에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어렵습니다.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모형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조 방정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구조 방정식에 보면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된 잠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잠재 변수는 지금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구성 개념이라고 해요. 요인이라고도 하고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지각된 가치, 지속 사용 의도 이런 걸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이제 잠재 변수의 인과관계를 꼭 분석해야 됩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과 변수 간 복잡한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경로 분석이 이제 결합된 방법론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모형에서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지각된 가치, 지속 사용 의도에 빨간색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서비스 각 변수, 잠재 변수에 해당되는 관측 변수예요. 네모가. 이 네모는 관측 변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측정 문항,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질문 문항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 측정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뭐 모델 적합도도 따져보고 타당도도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타당도가 적합하다, 모델도 적합하다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이제 살펴보는 거,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게 경로 분석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전체적인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분석 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로 분석 모형은요, 이 Path Analytic Model 해갖고 이제 잠재 변수만 있는 거예요. 잠재 변수만. 질문 문항들을 합친 거예요. 각 질문 문항들을. 그래서 이건 또 밑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 분석 모형은요, 여러 독립 변수와 영향을 받는 여러 종속 변수로 구성된 변수 간의 인과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경로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모형에는 최종 종속 변수가 지속 사용 의도만 있지만 뭐 여러 개가 또 있을 거예요. 뭐 추천 의도라든가 뭐 만족이라든가 종속 변수가 여러 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변수 간 직간접으로 함수 관계를 갖는 경로 모형을 가설화하고 모형을 수집된 자료에 합치함으로써 경로들이 나타내는 가설을 검증하는 거다. 경로 분석이 좀 더 구조 방정식 모형보다는 경로 분석 모형이 좀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가 없고 이 타원이 잠재 변수라고 하거든요. 잠재 변수가 없고 네모칸이잖아요. 왜 네모칸이 되냐면 아까 시스템 품질 하나에 질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지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항목 합산해 갖고 시스템 품질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경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방정식 모형하면 구조방정식 모형과 이런 경로 분석 모형을 그냥 아울러서 그냥 구조방정식이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구조방정식 모형의 특징은요. 먼저 보면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어때요? 회귀 분석 우리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의를 한번 했는데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여도 되는데 종속 변수는 꼭 하나만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드시 종속 변수가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제약 때문에 여러 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해서 단일 항목으로 또 변환해야 돼요. 항목을 합산을 해요. 우리가 뭐 SPSS 기준으로 하면 항목 합산을 하던가 아니면 뭐 요인 분석해서 표준화값 저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변수 저장 값으로 이제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일 항목으로 변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측정 항목 간의 오차가 무시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구조방정식 모델은 여러 종속 변수를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고 측정 오차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변수 간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도 한 번에 추정이 가능하고 복잡한 인과관계 분석과 다양한 다별량 통계 기법을 한 모델에서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특히 이제 경로 분석에서는 직접 효과, 간접 효과의 합인, 이 총효과 이런 것들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변수간 더 정교한 인과관계가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로 분석은 인과관계로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라이트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라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경로 분석을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오늘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왔는데 어쨌든 자, 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요인 분석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 경로 분석을 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을 합친 것이 이제 구조방정식 무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 변수, 잠재 변수, 뭐 관측 변수, 막 이런 오차 변수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